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응급실에는 견과류를 잘못 드신 어르신들이 실려오고 있습니다.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었던 그 견과류가 오히려 뇌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은행을 삶아 매일 드시다가 경련을 일으켜 실신했고, 어떤 분은 땅콩을 먹고 얼굴이 부어 숨을 쉬지 못해 응급차를 타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마다 견과류 한 줌을 챙겨 드시나요? 백화점에서 산 고급 견과류 선물 세트를 하루에 몇 번씩 나누어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그게 오히려 뇌에 독이 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 12년간 어르신들의 건강 습관을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수많은 사례와 임상 데이터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이렇습니다. 바로 60살 이후에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견과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껏 주목받지 못했지만 뇌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견과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위험한 견과류와 여러분의 뇌를 젊게 만들 수 있는 기적의 견과류 4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여러분의 앞으로 10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가족과 함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렇다면 어떤 견과류가 특히 60 이후에 뇌에 위험할까요? 첫 번째로 꼭 조심하셔야 할 것은 바로 은행입니다. 가을만 되면 길거리에 떨어진 은행을 주워다 삶아 드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은행이 머리에 좋다는 말을 듣고 오랫동안 습관처럼 드셔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은행에는 MPN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열을 가해도 파괴되지 않아 삶거나 볶아도 몸속에 그대로 남습니다. 특히 이 성분은 뇌에서 안정작용을 하는 카바 생성에 방해를 주어 과도한 흥분 상태를 유발하고 결국에는 경련이나 뇌전증 발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은행을 과다 섭취한 어르신이 발작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젊었을 땐 간과 신장이 잘 해독해주지만 나이가 들면 해독 능력이 떨어져 독소가 축적되기 쉽습니다. 하루에 10알 이상은 절대 드시지 마시고 특히 뇌질환 병력이 있다면 아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땅콩입니다. 많은 분들이 땅콩을 간식처럼 자주 드시는데요. 땅콩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 중 하나입니다. 무서운 점은 평생 아무렇지 않게 먹어왔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면역 체계가 변해 갑자기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기도가 부어 숨을 못 쉬게 되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땅콩 한 알도 안 되는 양으로도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입이 간지럽거나 목이 답답했던 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산소가 몇 분만 공급되지 않아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작은 한 줌의 땅콩이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땅콩처럼 익숙한 음식도 나이가 들면 갑작스럽게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별 의심 없이 드시지만 실제로는 뇌 건강과 전체적인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또 다른 견과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밤입니다. 밤은 우리 식탁에서 참 친숙한 음식이죠. 가을이면 군밤을 사 먹고 겨울이면 밤을 삶아두고 간식처럼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밤에는 탄닌과 피틴산이 들어있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탄닌은 위를 자극해 더부룩함과 가스를 유발하고 피틴산은 칼슘과 철분 같은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60 이후에는 뼈가 약해지고 빈혈 위험도 커지는데 밤을 자주 많이 드시면 이런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밤은 생각보다 칼로리가 매우 높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는 나이에는 같은 양을 먹어도 체중 증가로 이어지기 쉽고 체중이 늘면 혈압과 혈당이 영향을 받아 결국 뇌 건강에도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밤은 하루에 서너 알 정도만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고 배가 쉽게 더부룩해지거나
소화가 느린 분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위험한 견과류는 마카다미아입니다. 백화점 선물 세트에서 자주 보이고 고급 견과류라고 알려져 있어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마카다미아는 견과류 중에서도 지방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포화지방이 많아 혈관벽에 부담을 주고 결국에는 동맥경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마카다미아를 자주 많이 드시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드는 나이에는 이처럼 기름진 견과류가 속에 부담을 주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맛있어서 손이 자꾸 가는 음식일수록 양을 정확히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 건강식이라고 생각해온 음식들이 나이가 들수록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뇌를 보호하고 젊게 만들어주는 견과류는 무엇일까요? 다행히도 모든 견과류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견과류는 오히려 뇌를 젊게 만들고 기억력을 높이며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4가지 견과류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피칸입니다. 피칸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낯설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호두보다 더 많이 소비되는 인기 견과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피칸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 때문입니다. 피칸에는 비타민 E, 엽산, 감마토코페롤 같은 뇌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항산화 지수는 호두보다도 높아 뇌 속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이것이 누적되면 기억력 저하나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칸에는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뇌의 산소와 영양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게 돕습니다. 두 번째는 헤이즐넛입니다. 우리말로는 개암이라고도 하며 초콜릿에 자주 들어가는 견과류로 친숙하죠. 하지만 진짜 가치는 뇌 건강에 있습니다. 헤이즐넛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으로 부족하면 뇌세포가 굳어지고 정보 전달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비타민 B6, 엽산, 티아민 등 뇌 기능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터키에서는 한 줌의 헤이즐넛이 평생 건강을 지켜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견과류입니다. 이처럼 피칸과 헤이즐넛은 단순한 간식을 넘어 뇌를 보호하고 활력을 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2가지 견과류도 그에 못지않은 훌륭한 뇌 건강 파트너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피칸과 헤이즐넛처럼 자연에는 우리의 뇌를 지켜주는 또 다른 고마운 견과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호박씨입니다. 호박씨는 예전에는 구충제로 많이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뇌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견과류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호박씨에는 DHA와 EPA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DHA는 뇌세포 간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레시틴이라는 성분도 풍부한데 이것은 뇌 속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이 물질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박씨의 또 다른 큰 장점은 아연 함량입니다. 아연은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연이 부족한 어르신일수록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다소 평범해 보이지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해바라기 씨입니다. 해바라기 씨는 흔하고 저렴해서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뇌 건강의 숨은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 씨에는 엽산, 레시틴, 비타민 E, 아연이 고루 들어있어
뇌세포 생성과 신경 전달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해바라기 씨는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기억력을 오래 유지하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해바라기 씨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축적을 억제하여 알츠하이머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호박씨와 해바라기 씨는 작지만 강한 힘을 가진 견과류입니다. 매일 한 줌씩만 챙겨 드셔도 여러분의 뇌는 훨씬 건강하고 생생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좋은 견과류들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견과류를 알고 있어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언제 드셔야 가장 좋을까요? 견과류는 아침 시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침에 드시면 뇌가 하루 종일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낮 시간에는 활동량이 있기 때문에 견과류의 높은 칼로리도 자연스럽게 소모됩니다. 반면 저녁 늦게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 소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밤늦게 드시면 위에 부담을 주고 수면의 질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드신다면 오전 10시, 11시, 오후 3시, 4시 정도가 적당한 시간대입니다. 다음은 하루 적정량입니다. 견과류는 아무리 좋아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즉 25, 30제 이하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카는 15, 20알, 헤이즐넛은 10, 14알, 호박씨는 한 줌, 해바라기 씨는 약 10기 정도가 적당량입니다. 이 중에서 한두 가지를 골라 드시거나 소량씩 섞어서 드시면 더욱 균형 잡힌 영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견과류는 잘못 보관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독소는 간에 해롭고 심지어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견과류는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습기가 많은 계절에는 상온에 두면 금세 곰팡이가 피거나 산패되어 먹었을 때 쓴맛이 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 드시지 말고 버리셔야 합니다. 견과류를 사실 때는 소량 포장 제품을 구매하시고 개봉 후에는 한 달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설탕이나 소금이 첨가된 제품보다는 무가당, 무염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드시는 혈압약, 혈전용 해제, 당뇨약 등과 견과류의 궁합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약을 드신 직후에는 견과류를 피하시고 30분,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약효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타민 E가 많은 견과류는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와파린 같은 혈전용 해제를 드시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견과류는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먹고 잘 관리하면 약보다 더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다음으로 한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통해 그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만났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론과 지식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소중한 사례입니다. 그 어르신은 올해 72 되시는 여성분이셨습니다. 오랫동안 은행을 몸에 좋은 음식으로 믿고 계셨고 가을이면 공원에서 은행을 주워 오셔서 매일 아침 삶아 드시는 게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손이 떨리고 어지럼증이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도 단순한 노화 증상이라 여기고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어르신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셨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급히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향했지만 병원 검사에서는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MRI도 정상, 혈액 검사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어르신의 증상은 계속 이어졌고 심지어 기억력 저하와 말 더듬는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그 무렵
어르신의 며느리가 우연히 제가 출연한 방송을 시청하게 되었고, 은행이 노년기에 뇌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르신도 믿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평생 먹었는데 뭐가 문제겠어라며 웃어 넘기셨지만, 가족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은행 섭취를 중단하고 제가 추천한 좋은 견과류들을 조금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피칸 15알, 헤이즐넛 5알을 아침마다 드시고 호박씨나 해바라기씨를 간식처럼 하루 한 줌 정도 드셨습니다. 처음 2주간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3주가 지나자 어르신 본인도 느낄 만큼 손떨림이 줄어들고 어지럼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달 후에는 가족들도 놀랄 만큼 말씀이 또렷해졌고 TV를 보다가 자주 졸던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자 어르신은 손주들 이름과 생일까지 기억하실 만큼 정신이 또렷해지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진짜 될까 했는데 지금은 머리가 맑고 가족들이 안심해서 더 좋아요.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 어르신의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들려드린 어르신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단지 매일 아침 어떤 견과류를 먹느냐에 따라 기억력이 달라지고 말이 또렷해지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4가지 위험한 견과류, 은행, 땅콩, 밤, 마카다미아는 젊을 때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60 이후에는 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칸, 헤이즐넛, 호박씨, 해바라기씨는 활성산소를 줄이고 뇌세포를 보호하며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견과류들입니다. 하루 한 줌, 아침에 나눠 드시는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더 건강하고 맑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지만 적절한 영양과 자극이 주어지면 노년기에도 새로 생성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드시는 한 줌의 견과류가 10년 후 친구들과 산책을 나가고 손주들의 이름을 또렷이 기억하며 취미를 즐기고 활기차게 웃을 수 있는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단 3개월만 실천해보세요. 몸과 마음의 변화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배우자, 형제자매와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